학교 다니실 때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끝나면은 박수 쳤잖아요. 지금도 애들 그럴걸요. 왜 박수 칠까요? 좋은 말씀에 감동? 끝내주셔서 고맙습니다잖아요. 왜? 교장 선생님들 정도 되려면은 그 정도 이제 이 능력이 있는 분들인데 왜 그 많은 학생들에게 좋은 말씀으로 감동은 못 줄지언정 끝내줘서 고맙다는 박수를 받아야 될까요? 그분들은 모르나? 아세요. 그래서 2016년부터 시교육청에서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 당시 이제 우동규 교육감님 계실 때 저한테 대학 때 은사님이시라 야, 너 교장선생님들 수업 좀 해다오. 쉬워요. 세상 만나기 싫은 분들이 교장선생님하고 중학교 2학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하러 합니까? 했더니 너 옛날에 그랬지? 또 그랬죠. 왜 그랬니? 끝나서 고맙다고요. 그거 봐. 그거를 교장선생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학생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 그런 자리를 좀 만들고 싶다. 아유, 오시겠어요. 선생님들이 판을 깔아냈는데 26분이 오셨어요. 2016년에 26명이 오셨고 2017년에 28분이 오셨고 작년에 25분 오셨고 올해 했습니다. 올해도 24분이 오셨어요. 그만큼 이제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식의 정도라든지 흔히 말하는 스펙이 만만치 않은 교장 선생님들조차도 이제 와서 그 수업을 들어요. 뭐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말을 잘하기 위한 기본적인 연습 방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짧게나마 강의를 진행을 할까 합니다. 이렇게 쭉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뭐 소에 대해서 아시니까 넘어갈게요. 사진 잘 나왔죠? 예. 이번에 행사 때 못 갔던 게 국가보훈처에서 1년에 13번 이렇게 토크쇼를 해요. 오늘 작년에 했던 사진이고 올해 이것 때문에 못 갔어요. 공통점, 앞에 나오면 떨리죠? 앉아서는 이렇게 저렇게 생각이 나와가지고 뭐 하라 그러면 세상에 심장이 어디서 이렇게 떨리는지 환장하겠어요. 또 말이 정리가 안 되죠.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뭐 있어요? 상대방을 못 보겠어. 나와서 말을 할 때 사람들 봐줘야 되잖아요. 못 보겠어. 그럼 어딜 봐요? 점점 봐요. 땅바닥 봐요. 그죠? 상대방이 나한테 집중을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우리 모임의 이 조직의 회장인데 회장이 뭐 말을 하고 있는데 회원들이 내 이야기를 안 듣고 있는 것 같아. 계속 스마트폰 보고 딴짓하는 것 같은 거야. 내가 말을 잘 못하나. 심지어 내 목소리가 또 싫어요. 나는 내 목소리가 왜 이러지 저러지 이 모든 걸 다 합치면 뭐죠? 그냥 내가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 앞에 나와가지고 말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죠. 하나씩 제가 숙제 해결해 드릴게요. 거꾸로 내가 듣는 입장이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할 때 귀가 쫑긋해지셨나요? 그거를 거꾸로 찾아 들어가면 돼요. 보세요. 제가 잠깐 내려가서 읊어드릴게요. 송경일 회장님이 계신데 옆에 또 두 분이 같이 계십니다. 설정이에요. 가운데 분을 회장님은 참 좋아라 하세요. 근데 옆에 분은 좋아하시죠, 당연히. 근데 그저 그렇게 그냥 사회적인 만남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유가 나는 저 사람 그게 좋던데 그래요? 이렇게 반응을 하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이 있죠. 그 매력을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닥 이렇게 나와요. 매력이라는 거는 지극히 주관적이거든요. 지극히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스피치 수업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들이 나를 좋아해 줄 수 있는 매력을 찾으세요. 그 다음 단계가 빠져 있어요. 매력을 찾는데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그것만 잘 살린다고 매력 어필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주관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지간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해 줄 만한 그것을 찾아야 돼요. 볼까요? 호감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죠? 호감 아까 매력 똑같은 거예요. 축구 좋아하십니까? 나는 축구는 별로예요.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축구 그렇게 찾아보시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때 의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해줬잖아요. 이거 뭔데? 이 야구예요? 축구예요. 축구라는 하나의 것만 내가 보여주게 되면 이거는 지극히 주관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축구라는 거에 국가대표라는 포장지를 입혀주니까 이게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요게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요거를 많이 이야기해주면 사람들이 좋아해 주겠지. 큰일 나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내가 좋아하는 그거에 보편적으로 좋아해 줄 수 있는 포장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입힌 채로 보여줘야지 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집중을 하고 나를 좋아를 해준다는 겁니다. 이 축보에서 보여주는 이 예가 바로 이 호감지수를 높이는 방법이죠. 호감지수. 자, 잘생기면 좋아요? 지금 한 두어 시간 저를 바라보는 눈빛과 저 양반을 바라보는 눈빛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 양반은 고창석 씨가 들으면 섭섭하겠어요. 공유 나오니까 우와 하다가 고창석 씨 나오니까 이게 뭡니까? 자,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잘생긴 쪽 아닌 쪽? 잘생겼죠? 잘생긴 쪽 아닌 쪽? 아닌 쪽이죠? 예, 굳이 뭐 마음이 걸려가지고 귀여운 쪽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솔직하게 잘생긴 쪽은 아니에요. 맞죠? 질문 바꿔볼게요. 호감이 간다 안 간다? 호감 간다 안 간다? 가죠. 호감 가죠. 우리가 영화를 보다가 고창석 씨가 한 씬에 나왔을 때 제가 꼴보기 싫어. 고개 돌려요. 대부분 사람들이 아이고 저 양반 떠나왔네 하고 보게 돼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여러 호감점들이 더 보편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답이 하나 나왔습니다. 여러분 외모로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잘생기고 이쁜 거하고 호감 주고 안 주고는 큰 차이 없더라. 고창석 씨가 잘생긴 쪽은 아니지만 우리한테 어떤 호감을 주잖아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찾아야 돼요. 이 방에 있는 남자분들 뭐 뒤에 감독님 두 분이랑 저밖에 없는데 우리 셋이 똘똘 합쳐도 공유 반도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합쳐도 김필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 따라보면 어디 좀 고칠까 봐 신경 쓰지 말고 호감을 줄 수 있는 나의 다른 매력을 찾자는 거죠. 그게 여기 나옵니다. 매력이 뭔데요? 분명히 단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끌리게 만드는 게 매력이지 않습니까? 그놈을 찾자는 건데, 자, 누굽니까? 추성훈 씨죠? 이 양반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별에 뚝 떨어졌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모르겠어. 1번 전봇대, 2번 전봇대 누구한테 길 물어볼래요? 2번으로 마음이 가죠. 이유가 뭔데요? 웃고 있으니까. 저게 매력이고 저게 호감점인데 저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웃고 있으니까 다가갈 틈이 생겨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인정을 해야 될 것이 사람마다 생긴 모습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웃는 상이고 참 선한 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착하게 가만히 앉는데 왜 인상 쓰려고 뭐라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억울하다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빌 게이츠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차피 인간은 태어나면서 그 순간부터 불공평해지기 시작합니다. 삶 자체가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가 물려준 게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뭐 저도 지방에서 뭐 방송하고 잘 지내고 있어서 감사하죠. 감사한데 이 사이즈는 서울 못 가요. 공유 옆에 세워놔 보세요. 이 얼굴 반밖에 안 돼요. 억울하지만 어쩌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해주신 거에 감사해야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의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덤벼야 돼요. 강호동 씨 인상이 선한 인상입니까? 강한 인상입니다. 아주 강한 인상입니다. 사석에서 보시면 되게 무서워요. 동치기 머리 확 해가지고 정말 무서워요. 못들었죠. 정말 무서워요. 그런데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강호동 씨 온대요. 그러면 아이고 강호동이 온다고 이렇게 반가이 맞이하게 되죠. 느낌상. 이게 강호동 씨 검색해서 옛날 사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씨름판에 있다가 처음 연예계 데뷔했을 때 꼬라지 그런 꼬라지 없습니다. 정말 인상 더럽습니다. 조폭석까지 돌았으니까. 참고로 저 개인적으로 나이가 똑같아가지고 예전에 그 이태원 장사하고 연희대 가서 만난 적이 있어요. 정말 인상 더러워요. 그런데 연예계 데뷔할 때 사무를 누구를 만났어요? 이경규 씨를 만나죠. 이경규 씨가 석 달 동안 집중 트레이닝합니다. 너는 바보보다 더 바보인 것처럼 크게 웃어야 돼. 어떤 사람은 가만히
가만히 있어도 웃는 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따라 한다고 그만큼 웃는데 이게 찡그린 상이에요. 웃는 상이 화난 상이라고 해요. 내가 태어나기를 내 상 자체가 평균치보다 강해, 세 보여. 그러면 지금보다 그 꼭대기로 더 웃는 연습을 해야 돼요. 미소 짓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다가와요. 근데 야, 나는 그런 거 너무 불리한 거 아니야? 이런 장점이 있답니다. 얼굴 상이 센 분들이 적당할 때 한번 세게 웃어주잖아요.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끌려와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있잖아요. 형 같은 사람 좋아하고 언니 같은 사람 좋아하듯이 그런 리더로서의 그런 또 매력점들이 있어요. 내 상이 좀 세다. 그러면 생각보다 더 많이 웃어주셔야 됩니다. 앞서 이제 군수님 가셨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만 군수님이 보면 입이 잘 웃는 상이에요. 입이 웃는 상입니다. 만약에 군수님 그 얼굴상에서 입이 안 웃는다? 환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엄청 다가가기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가셔서님 이제 제발 좀 연습 좀 짧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모님 연습 좀 짧게 해달라. 오늘 20분 하셨어요. 제가 좋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나가면 맨날 군수님 자랑하는 거. 실제로 도 공무원 교육원 가면은 총무 군수님 얘기합니다. 제가 감동받았던 얘기를 늘 해요. 수성못에서 그 가말랭이 홍보하러 오셨을 때 그 더운 여름에 한여름에 수성못에서 그 폭염 페스티벌 이거 할 때 단체장님들 오셔가지고 그거 이제 나눠주기 이런 행사 하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한 5분 10분 하시다가 몇 개 듣고 가요. 한 트럭 두 트럭 갖다 놓고 끝날 때까지 하고 계세요. 끝날 때까지 이거 손에 걷어붙이고 그 이야기를 실제로 공무원 교육하면 늘 하는 얘기입니다. 야 이거죠. 대한민국 교과서. 우리 한번 배워보죠. 잘 되나 안 되나. 둘, 셋 하면 미소 짓고 3초 버티기. 둘, 셋. 왜 자꾸 내려와요? 땡겼으면 버텨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죠? 네, 잘 안 돼요. 그러면 요령을 가르쳐 드릴게요. 둘, 셋 하면 가만히 있고 눈썹을 뒤로 올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 둘, 눈썹을 들어 올려보세요. 둘, 셋, 눈썹을 끌어올리니까 어디가 따라가요? 얘가 따라가요. 아,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세요 넘어가면서 이걸 들어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습할 때는 더 오버를 해야 평소에는 기본이 나옵니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잘하게 이렇게 잘하게 연습을 해야지 이 입 라인이 웃는 상으로 쉽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이제 어떤 조직 생활을 오래 하셨거나 이런 분들을 보면은 조금 이제 무게감 있게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걸 끌어내리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 답답하죠. 이것도 답답하죠. 입이 꼬리가 내려오면 안 돼요. 입꼬리 들려야 돼요. 아랫니가 보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아랫니가 보이면 어떤 느낌일까요? 제가 말이죠. 참 말하는 게 재수없죠? 그럼 어디가 보여야 돼? 윗니가 보이게 연습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그죠? 웃는 상 나오잖아요. 윗니가 보이게 하고 눈썹을 들어 올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표정이 훨씬 밝아집니다. 훨씬 밝아집니다. 이렇게 연습하시는데 그러면 시중일관 내내 이상한 사람이지. 평소에는 자기 표현대로 그냥 편하게 계시다가 누구를 만나면 그렇게 연습한 대로 다 나오면 돼요. 나오면 돼요. 살다 보면 그런 경우 있어요. 지극히 내 몸은 건강한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물어요. 어디 아파요? 우리 집에 아무 일 없는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물어요. 뭔 일 있어요? 이거는 누구 때문인가요? 나 때문이에요. 그렇게 얼굴에 비춰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 상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대학생들 또 30, 40대 직장인들 강연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강연할 때 좀 느낌이 다른 게 뭐냐면은 우리네 어머님 세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의 모든 힘든 이런 모든 인생의 굴곡이 얼굴에 나와 있어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잘 못 웃어요. 혹시나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마음껏 웃다가 누가 셈을 내가지고 안 좋은 일도 생기게 할까봐 그런 마음이 또 생기더라고요. 어른들도 그런 경우가 있대요. 그런 마음 때문에. 근데 그거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생길 일은 웃든 안 웃든 와요.
그러니까 지금 웃으세요. 이게 제일 좋아요. 웃자고 그렇게 연습하는 방법 가르쳐 드렸어요. 나오죠? 그 다음에 느낌이 어떠세요? 좋지요? 네, 이 사진은 어떠세요? 아이고, 뭔가 짜증이 막 나지요? 위에 애가 우리한테 뭐 선물 줬어요? 아니죠. 밑에 저 아줌마가 우리 뺨다고 때렸어요? 안 때렸어요. 근데 그게 밉상이죠. 벌써 내가 보여주고 있는 이 이미지, 내 인상이라는 거에 따라서 상대방이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기분 좋게 받아들이느냐, 일단 한번 조금 먹고 저 사람 이렇게 받아들이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직장 생활하고 조직 생활하고 보면 윗사람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김 부장님이 직원들한테 말을 참 못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속 후에 파면서, 그죠? 김 부장, 김 과장 이런 사람들은 하도 이제 겪었으니까 버티고 있는데 신입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신입 들어왔다고 회식을 하는데 술 한잔 마시고, 야, 이제 이때까지 너희들이 하고 싶은 일 있으면 좀 얘기해봐. 이러고 김 부장이 판을 깝니다. 그럼 김 대리하고 김 과장하고는 술 한잔 마시다, 예 하고 그냥 자기끼리 마셔요. 신입이가 눈치도 없이, 그냥 말씀하실 때 이거 좀 부드럽게 이렇게 한마디를 한 거예요. 이때 보통의 김 부장은 어떤 반응이죠?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내 마음은 안 그래. 내 마음은 안 그런데 내 원래 인상이 그래. 내 원래 말투가 그래. 김대리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아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게 그래요. 보고 말지. 이거 큰일 납니다. 조직의 리더가 되고 그리고 그 조직 속에서 함께 잘 어울려가기 위해서는 자기 변화를 시켜야 돼요. 내가 이 나이 인지 뭐하겠 이게 아니에요. 자기 합리화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나는 원래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세요.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자기 합리화는 안 돼요. 자기 변화가 꼭 필요합니다. 리딩하지 말고 텔링하자 그러죠. 여기서는 정말 여러분들 좋은 교과서가 있습니다. 우리 문수님 말씀하실 때 기본적인 원고 베이스 말고 되게 편안하게 이야기하시죠. 등들이가 뜻이다 그러시면서, 그죠? 이런 게 텔링이에요. 이런 걸 하나하나 적어가지고 그냥 리딩을 해버리잖아요. 말에 재미가 없어요. 말에 재미가. 뒤에 회장님들이 앉아 계시니 등들이가 뜨시고 말에 재미가 없잖아. 그죠? 이렇게 보고 읽어버리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계신 거를 편하게 말씀해 주시는 틀, 이게 텔링의 틀이에요. 굉장히 도움됩니다. 이거를 배우셔야 돼요. 다만 좀 짧게 해주시면 정말 좋겠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서 했던 일정입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양성평등 보이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이 심포지움을 안동에서 했었어요. 저한테 준 시나리오인데 오늘 이곳부터 진행되겠습니다. 이 속줄 절반으로 줄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회장님들 원고 쓰시고 뭐 하실 때 이거 잘 보고 판단하세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원고를 쓰게 되면 적거나 타이핑을 하죠. 늘어져요. 안 해도 빼도 될 것들 자꾸 추가시키려고 그래요. 양을 채우고 싶어하는 욕심 때문에 간결하게 가야 됩니다. 오늘 이곳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국제회의장에서는 안동부터 여기까지 다 드러내야 돼요.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계신 여기는 지금 오늘 어디예요? 알고 오셨잖아요. 이미 앞에 타이틀 얘기했고 여기가 어딘지 알고 오신 분들이에요. 굳이 장소를 언급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2018 제주도 심포지움 앞서 타이틀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다 드러내야 돼요. 이 속주에서 가장 핵심이 뭐예요? 네, 심포지움을 한다는 거잖아요. 뭔 심포지움인데요? 허은 여사에 대한 심포지움이잖아요. 허은 여사가 누군데? 임청의 종부이고 독립군의 어머니란 얘기예요. 그럼 그것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읽어드리면 오늘 이곳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국제회의장에서는 임청각 종부 독립군의 어머니 허은 여사에 대한 주제로 2018 경북 여성인물 재조명 심포지움이 진행되겠습니다. 귀에 안 들어와요. 핵심이 안 들어와요. 어떻게 줄여야 돼? 오늘 이곳에서는 임청각의 종부이시고 독립군의 어머니이신 허은 여사에 대한 주제로 심포지움이 진행되겠습니다. 끝.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 중요한 메시지, 야를 살려야 돼요.
야는 여기 놔두고 자꾸 없는 거 갖다 붙이니까 야가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이게 말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차이예요. 중원본 필요 없이 핵심만 살리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요거는 시간이 걸려서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앨버트 메로비언 박사가 연구한 겁니다.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어떤 메시지를 줬을 때 이걸 받아들이는 청중들이 나에게서 나오는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글 문장력이 뭐예요? 어휘력. 신체 언어는 거디미지와 제스처, 표정, 기타 등등. 음정 오감은 뭐예요? 목소리, 말투 이런 게 포함이 돼요. 이 세 가지 요인의 중요도를 본 거예요. 근데 어휘력이 7%고 나머지가 93%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한국식 교육 방법에서는 여기에 너무 집중을 했어요. 책 봐라, 노니마, 책 봐라, 머리에 등기세 뭐가 나오지, 이렇게 봐라만 했지 어떻게 표현하라는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내용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금 기회가 있으면 짚어드릴게요. 저게요, 1971년 자료입니다. 앨버트 메로비언 박사가 사이런스 메시지라는 책을 내면서 자기의 연구 결과를 그 책에 담았어요. 1971년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걸 써먹고 있어요. 왜? 안 되니까. 한국에서 교육받던 친구들이 대학을 고등학교 때부터 미국 유학 갔을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게 자기 표현 방법이라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워요. 자, 리더인 분들 잘 들어놓으세요. 프레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 근데 이게 양쪽의 의견이 나눠질 수가 있어. 근데 내 의견은 이쪽인 거야. 그러면 내 의견대로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어. 이때 말하는 방법에 따라서 대중들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프레임이라고 그러는데, 수서발 고속철 잘 달리고 있죠? SRT. 네, 이거 처음 만든다 했을 때 의견들이 반반이었어요. 공공의 자산을 민간에 팔아서 누구 배불리 줄 일 있냐, 기타 등등요. 한쪽은 경쟁하면 좋은 거 아니야? 서비스 나아지고 요금도 좀 저렴해지는 거 아니야? 결국 지금 잘 달리고 있습니다. 저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남 또 강동구 이쪽 서초구 일정은 최고입니다. SR 타고 제일 좋아요. 근데 이거 말 나왔을 때 서울역 대합실에 큰 보드판이 설치가 돼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고속철도 4기업 매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반대 스티커 붙이세요 그랬어요. 반나절이 지났는데 어디에 많이 붙었을까? 반대. 일주일 뒤에 다른 보드판이 설치가 됩니다. 고속철도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성 반대. 어디에? 찬성이에요. 둘 다 본질은 하나죠. 그죠? 사안은 하나인 거예요. 이 수서발 SRT가 만드는 건데 이거를 첫 말을 꺼내기를 고속철도 4기업에 매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로 딱 풀어내니까 일반적인 대중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뭔지 모르지만 내주보니까 뺏기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반대해 보시는 거지. 비싸가지고 맨날 공만 타고 다녔는데. 근데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니까 그냥 누구 마중 나왔다가 보고 오 그럼 나도 한번 타봐 찬성 가는 거예요. 표현에 같은 본질인데 이거를 첫 시작을 어떻게 내가 풀어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전체 조직의 의중을 내 쪽으로 끌고 올 수 있느냐 아니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게 프레임의 효과라는 거고요. 자, 말의 기술로 훅 넘어갈게요. 다음은 부터 읽기까지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시작. 읽기까지 했죠? 이번에는 다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까지 두 줄을 읽어봅니다. 시작. 네, 읽기까지 하고 나서 숨 쉬고 싶죠? 호흡이 모자라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이렇게 단어 덩어리가 긴 경우에는 중간에 의미를 보고 잘라요. 얘는 지에 자를게요. 자르고 나서 첫 글자 고 자르고 첫 글자 풀 고와 풀에 새로 힘점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풀부터 새로 시작한다는 느낌인데 고용복지하고 완전히 끊어가지고 새로 간다는 느낌보다 힘만 나눠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죠.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가 있기까지
이해되죠?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부터 첫 줄만 시작. 아까보다는 숨이 여유가 더 생기죠. 이런 것들이 말하는 요령입니다. 밑에까지 볼게요. 읽어보세요. 서면에서 시작. 네, 이렇게 가버리니까 위원회. 예, 복목이 소리가 안 나죠. 대부분 경상도가 어떻게 발음이 되죠?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에서 이렇게 돼버린다고. 자, 얘는 어디 나눌까요? 장에 나눠서 사 때리고 밑 때리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사회부장 위원회에서 시작. 사회부장 위원회에서. 예, 위보다 회로 좀 넘어가죠. 요런 게 요령입니다. 그러면 야는 어디 끊을까요? 얘는 초에 끊어봐요. 그냥 달아서 해버리면 어때? 힘들어요. 기초자치단체를 환장을 발음이죠. 초에 나눠요. 기초자치단체를. 자, 시작. 기초자치단체를. 부드럽게 넘어가죠. 이런 것들이 요령입니다. 자, 정리하면 단어 덩어리가 긴 경우에는 의미를 보고 중간에 적당히 자르고 첫 글자와 자르고 첫 글자에 힘을 나눠서 가져가세요. 그러면 발음이 꼬이는 일이 확 줄 겁니다. 확 줄어요. 제스처 잠깐 볼게요. 우리 청도 군에서 군수님이 잘해가지고 우리 농가 소득이 10%에서 20%로 증가를 한 거예요. 그럼 이런 걸 자랑하는데 절 보세요. 그래서 우리 농가 소득이 10%에서 20%로 증가했습니다. 말만 하는 경우 농가 소득이 10%에서 20%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찍어주는 거. 근데 이거 제스처도 또 달라집니다. 농가 소득이 10%에서 20%로 증가했습니다. 어떻게 크게 느껴져요? 세 번째 거죠. 찍어가지고 점에서 점으로 오는 제스처는 그 정도 느낌밖에 안 줘요. 우리가 자랑할 일이잖아요. 자랑할 일은 요 점에서 요 점이 아니라 10% 정도지만 되게 크게 느껴질 수 있게 10%에서 20%로 증가했습니다. 툴툴 털어주니까 어메 많이 좋아졌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이걸 저걸 잘해가지고 사고율이 10%에서 5%로 줄었습니다. 점에서 점으로 내려왔죠. 내려오는 것은 손을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뒤집어서 털어주면 돼요. 사고율이 10%에서 5%로 감소했습니다. 훨씬 그 값이 커 보이잖아요. 이런 제스처가 또 팁입니다. 그러면 프레임을 내가 어떻게 가져가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이런 제스처를 잘 활용해야지 생각했어요. 생각한다고 이게 나오나?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서 해야 될까? 거울 앞에서. 거울 앞에서. 거울 앞에서 내 얼굴 보고 제스처도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이런 연습을 반복하셔야 돼요. 안 하면 안 늡니다. 안 늘어요. 자, 하나만 더. 이거 말고. 여기 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저에게는 일종의 경종이 된 자리. 저에게는부터 경향이 있는데 까지만 읽어보세요. 시작. 자, 대충 읽으셨죠?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저에게는 일종의 경종이 되는 문장이죠. 이 한 줄에서 내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핵심 단어가 뭘까요? 경종. 경종이라는 단어가 가장 핵심적인 단어예요. 보통 특히나 우리 경상도 분들의 억양이 어떻게 되냐면은 저에게는 일종의 경종이 되는 문장이죠. 이렇게 나가요. 저에게 때리고 일종 때리고 경종이 나와요. 경종이 묻혀버려요. 일반적으로 텔링, 말을 할 때는 앞에는 그렇게 때리지 말고 부드럽게 넘어가야 돼요. 저에게는 일종의 경종이 되는 문장이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 야를 살려야 됩니다. 나머지 거 때려버리면 야가 죽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보지 않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이렇게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보지 않고 요 덩어리가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는 조금 눌러서 가다가 보이는 걸 보지 않고 여기서 힘줌을 다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마무리하면서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죠? 녹음 기능 써보셨어요? 녹음 기능 있는지도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부터 오늘부터는 매일매일 녹음 기능을 활용하시게 됩니다. 무슨 얘기든 남편에게 하고 싶은 얘기든 회장님이 식구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든 이거를 혼자 스마트폰 녹음 띡 눌러놓고 해보세요. 이따 치고 사람이 중얼중얼 해봐요. 처음부터 잘 될까요? 버벅될 거 아닙니까? 그럼 아유 이게 뭐 어떻게 다시 지우고 no! 그냥 5분 흘러가요. 5분 동안 하다가 또 하다가 5분 쓰다 저장 듣지 말고 똑같이 반복 5분 저장 또 5분 저장. 우리 지금 몇 분 했어요? 15분 했어요. 꼴랑 15분 했는데 맨 처음에 녹음된 거 들어보고 세 번째 거 녹음한 거 들어보세요. 오유야 내가 이래 미안해는 확 느낄 거예요. 그만큼 말은 뱉는 연습만 할 게 아니고요. 내가 뱉은 거를 듣는 연습도 같이 하셔야 돼요. 이거 녹음해서 듣기 싫어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저랑 같이 살아야 돼요. 잔소리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럴 수 없잖아요. 녹음해서 내 거 들어보고 녹음해서 내 거 들어보고 그렇게 잡으세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태생적으로 성대 자체가 약하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성대 자체가 약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성대가 약한 데다가 밖에서 봉사활동 오래 하시다 보면 소리가 뒤집어지죠. 내가 언제 이렇게 뒤집어지게 됩니다. 소리가 뒤집어지게 되면 듣는 사람 굉장히 불편하죠. 누르세요. 뒤집지 말고 누르세요. 발성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는 오늘 시간 너무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따로 한 2시간 더 해야 돼요. 더 해야 되고 그 하나만 목소리를 바꿀 수 있나요 없나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목소리 색깔은 못 바꿔요. 바꾸고 싶다면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다른 부모님한테서 타고난 게 그거예요. 대신 내가 가지고 있는 목소리 색깔 안에 음역대는 조율이 가능해요. 높은 쪽보다는 낮은 쪽으로 내려오세요. 여성분들 중에 남성들처럼 약간 중성적인 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표라 하는 시간에 뉴스 시간에 앉아 있는 앵커 여성분들 여성 앵커 대표적인 김주아 씨처럼 다 중성적인 톤이죠. 왜? 그 목소리 색감이 가장 신뢰감을 줍니다. 하이는 높은 쪽의 소리는 사람들이 오래 들으면 피로감을 느껴요. 앞서 이제 색소폰 연주 있었는데 색소폰 연주, 소프라노 색소폰 연주를 세 곡, 네 곡 연달아 듣게 되면 피로감이 빨리 옵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씨도 마찬가지예요. 조수미 씨가 세계적인 소프라노입니다. 조수미 씨 공연 1시간 연장 그분의 노래만 들었다 환장합니다. 그 피로도가 확 올라가요. 이렇게 소프라노 분들이 정기 연주를 할 때 한 2곡, 3곡 부르고 중간에 게스트가 들어가죠. 대부분 보면 바리톤이나 악기 연주 같으면 첼로를 넣어가지고 베이스를 깔아줘요. 귀를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내려오셔야 돼요. 가야금적 톤 다운을 시켜서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4시 9분 마지막 이것만 하고 쭉 시작하겠습니다. 다 바쁘네. 보이죠? 몸은 반듯하게, 시선은 어떻게? 정면에 사람을 눈동자를 본다는 정도에서 거기서 살짝 내려서 그 사람이 인중 쪽을 보세요. 정면 보고 살짝 내리는 정도. 요 각도가 성대의 길을 가장 잘 열어줍니다. 이거 보고 화면에 보이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소리 확실하게 뱉으세요. 자신 있게. 시작! 지금부터 뭘 할 건데요. 부끄러워도 무조건 따라 해보세요. 어차피 이거는 혼자 있을 때 할 거예요. 해봐야 마법의 힘을 느끼게 됩니다. 끝을 잡아요. 이거 놓치지 말고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발음을 정확하게 하려고. 저 보세요. 사랑 하응 사응 일개 띠가 회장님 배우고 싶다면서요.
어차피 이거 혼자 계실 때 할 겁니다. 해보세요. 시작. 잡고 잡아야 돼. 혀를 잡아야 돼. 느껴야 이걸 왜 하는지 알 수가 있다니까. 천천히 시작.